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미반도체고요. 한미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33,660원에 15%요. 33,660원에 15%. 일단은 네.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잘 올라가다가 또 갭을 메운다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멘토님. 한미 반도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올라왔을 때 매도가 좀 진행이 됐을까요? 원래 20%였는데 5%만 차익하고, 음, 일단 더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내려와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분할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종목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이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네. 실적도 좋고 뭐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니까 뭐 유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019년에 7,000원에 있던 기업이 지금 35,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거의 5배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영업이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영업이익을 보니까 2019년의 영업이익과 2018년 영업이익을 보니까 580억, 뭐 130억 하다가 지금은 이제 1,1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500억대 예상을 했던 시기랑 1,100억대를 예상했던 시기랑 주가 차이를 한번 볼까요? 2018년에 주가가 어디였는가? 좀 올라왔었네요. 만 원대까지요. 그럼 만 원대까지 해서 580억이었고 그러면은 만 원에 580억이면은 1,100억 벌면 주가가 어디 있는 게 맞을까요? 2배 정도. 2배 정도. 그럼 어디요? 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2만 원이 지가 가진 가치겠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네. 주식은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기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온 가치라든지 자기가 올라온 어떤 이득의 뭐 어떤 영향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기업이 지금 1,000억을 벌 게 아니라 2,000억 벌어야 되고 3,000억 벌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지금 그 아무도 아마 한비 반도체 회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 안 간다는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맞추지 못하는 부분일까요? 어려운 부분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외계인을 데려다 놔도 못 맞출 거예요. 이거는.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간다 안 간다를 예측하면서 더 갈 거니까 가져가자. 더 갈지 않을 거니까 내가 여기 보유하자. 뭐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면 분할 매도 나만의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어떤 포인트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자리라는 거죠. 거기서 분할 매도 5%를 했어요. 분할 매도 하는 방법은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나머지 건간 전량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본전 이하로 내려올 때 본전에서는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게 분할 매도의 기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네, 더 알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올라왔는데 매도를 좀 5% 했고 저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싶었는데 어쨌든 5%는 했고 나머지는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본전가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죠? 네. 본전 이하로 내려갈지를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청자님한테는 물리지 않을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네. 물리지 않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뭐 한다고 물릴 생각을 하세요. 이해가 되죠? 네네. 예, 그러니까 본전에 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점에 다시 사든지 다른 종목을 사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진행을 한 게 좀 아쉽잖아요. 덜 팔았는데 아쉽다 생각이 들죠. 그죠? 네네. 이번 매매는 글렀다 생각하고 다음 매매 때 다음에 올라오면 내가 좀 더 많이 팔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 절제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경험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매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잘 매도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거 본전 내려오면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본전 지지가 되면 한 번 더 튀어오를 텐데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좀 많이 팔아내셔가지고 수익을 챙겨 놓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현대 리바트 비중 80%입니다. 매수가는요? 16,800원입니다. 이 16,800원에 80%.
네, 멘토님 많이 지금 들어가 있으세요. 16,800원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옛날에 그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있죠. 예, 비중이 많으면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누구 선택이었습니까? 본인 선택이에요, 그죠? 예, 순전히 제가 그 판단해서 맞아요.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제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이제 수익을 많이 내려면 돈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많이 벌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 손실도 그만큼 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예, 1,000만 원 예. 들어갔을 때 10% 벌면 100만 원일 거고 10% 손실 나면 100만 원일 거고 근데 1억이 들어가면 10% 수익 나면은 1,000만 원일 텐데 10% 손실 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정말 왼쪽과 오른쪽 똑같다. 수익과 손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현대리바트가 나쁜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코로나 선방 잘하고 있고 얘가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가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인테리어라든가 요즘에 이제 입주자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신도시 많이 만들고 하면은 판매 많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사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살 거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자꾸 이렇게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 몇백만 원 늘리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사 수량이 많아질 거고 그 이사가 많아지면은 가구 판매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언제 압니까? 언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은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시청자님은 좋은 기업을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을 잡아는 놨는데 이제는 뭐 하시면 되냐면 버티기만 하고 하면 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그게 힘든 거고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주식 상담이 아니라 마음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심리 상담.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줘야 되고 그런 걸 원하시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빠지니까. 맞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요. 주가는 어느 정도만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없습니다.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거고 80% 빠질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요. 예. 그런 경험과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 놔버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요 라고 돼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참아야 돼요. 주식은요. 이해가 되셨죠? 예. 현대리바트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때 보세요. 어디까지 빠졌는가? 얘가 5,500원까지 빠졌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까? 빠질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도 지금 5,500원까지 안 내려간다는 겁니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뭔 일이 생기면. 예. 예,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면은 저기까지 떨어졌을 때 시청자님은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버틴다라는 마인드까지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 비중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중만 적었으면 전혀 부담도 안 됐을 거고 떨어지면 더 샀으면 될 거고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내가 더 사지 뭘 하면 될 텐데 지금은 더 사기 너무 부담인데 돈이 없는데 큰일 났다. 이 떨어지면 내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까?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빚이라도 내야 되나?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리바트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의 비중이 잘못인 거예요. 예. 저는 주가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이게 떨어지는 건 약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면 달이 뜨고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그죠? 주가는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올라가는 그 시기까지 누가 잘 버티냐 싸움인 거예요. 주식은 그냥 버티기 싸움이거든요. 딱 두 다리 딱 붙이고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역량과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비중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은 그게 부족했던 거고 당장 여기서 14,000원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면 한번 올라와 줄 텐데 본전 오면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버리세요. 예. 비중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 나와줄 텐데 그때 비중을 줄여내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게 14,000원 무너뜨리고 12,000원, 만원까지 내려가면 어쩔 수 없어요. 시청자님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떨어질 때 비중을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다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좋은 기업이니까 시간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잡고 그냥 투자하신다면 수익 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요. 버티기만 하면은 그렇죠. 수익은 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대신에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지금 시청자님이 16,000원대 매수하셨지만은 얘가 만약에 5,000원까지 빠졌다 칩시다. 5,000원부터 예. 만원까지 올라오면 100% 올라오는 거예요. 예. 주식이 일반적으로 100% 올라오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시청자님은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왜? 위에서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다. 아시겠죠? 예. 떨어지는 걸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걸 무섭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고요. 저는 지금 당장에 예.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12,000원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반등 나올 때 비중을 반드시 좀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만. 네. 이 멘토님이 보실 때는 이거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목표가는 정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목표가를 정하게 되면 자기가 함정을 정하고 자기가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난 저기까지 갈 거야 라고 이상한 목표가 있으면요. 만약에 2만 원 목표라고 했는데 19,000원까지 올라오면 사람이 안 팔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식은 철학입니다. 절대로 뭐 공식을 정해놓고 뭐 기준을 정해놓고 이게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터득을 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13만 8천 원에 50%입니다. 네, 그럼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뭐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 주가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주가 전략이 아니라 시청자님의 순발력이 중요해요. 근데 순발력이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옆에서 시청자님 바로 옆에서 제가 뭐 아들이라든지 뭐 또는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해서 옆에서 제가 봐드리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수십 번 수많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지금 들고 가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금 팔아야 돼, 지금 사야 돼, 지금 좀 더 들고 가보자, 같이 지켜보면서 뭔가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 시청자님이 전화 끊고 나면 또 시청자님 혼자 해야 돼요. 예, 혼자 그리고, 매매를 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변수가 많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예.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많은 자리에서 혼자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의 실력의 유무에 따라서 상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매매 들어가가지고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본인만의 기준도 있을 거고 철학도 있을 것이고 이동평균선이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이렇게 펄어비스를 13만 8천에 샀다라는 이 매수가만 보더라도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이 매수가만 보면은 여기는 기준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왜 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신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예. 그렇게 따라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이 종목은 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대응이 많이 어렵겠구나라고 제가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이 종목을 끌고 가라라는 전략보다는 빠르게 정리해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놀다가 위험한 일이 안 생기면은 다행일 수 있지만은 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다칠 수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 놀이터에 자꾸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나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여기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때 바로 손절해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시가에서 손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런 거는 12만 6천 원 자리가 될 텐데요. 12만 6천 자리가 밀리면 바로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손실이 좀 나더라도 내가 더 큰일 날 거 여기 이 정도에서 그냥 단 다친 걸로 만족하자라고 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12만 6천 원 손절 의견 드리고 반등 나올 시 14만 원 이상에선 그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냥 다 팔아버리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4만 원까지는 온 것이요? 모릅니다. 아니 본전까지. 모릅니다. 본전까지. 모른다고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자리가 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12만 6천 원 정리해야 되는 올라온다 안 온다가 아닌 자리예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거 매도하신 다음에 현금이 생길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그 현금을 일반 그 적금 계좌 쪽으로 옮겨버리세요. 돈을 빼버리세요. 주식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